늦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며 한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죠.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의 모습은 이곳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낡아서 군데군데 해진 회색 재킷, 때가 묻은 면바지, 밑창이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진 구두. 며칠을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흰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로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의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프런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이던 김지훈 대리는 노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옆에 있던 박서연 사원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저분 뭐지? 노숙자 아니야?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저런 옷차림으로 들어와.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요. 노인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듯, 아니 어쩌면 의식하면서도 애써 무시하는 듯 천천히 로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워 보였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마치 먼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온몸에서 지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은 로비 한쪽에 놓인 가죽 소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죠. 그러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잠깐이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쪽에서 경호원 2명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죠. 검은 정장 차림의 장호성 경호팀장이 노인 앞에 우뚝 섰습니다. 손님, 여기는 투숙객 전용 공간입니다. 예약하신 방이 있으십니까?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호원을 바라봤습니다. 탁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죠. 잠시 쉬어가면 안 될까요? 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갈라진 음성이었죠. 장호성은 더욱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투숙객이 아닌 분은 로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리를 비켜주시죠.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분 왜 저래? 보기 안 좋네. 빨리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참았죠.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방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김지훈 대리는 컴퓨터 화면도 보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하려고. 현재 빈 방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스위트룸을 포함해 여러 개의 빈 방이 떠 있었죠. 노인은 그걸 알아챘을까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떻습니까? 김지훈은 한숨을 쉬듯 대답했습니다. 손님, 여기는 하루 숙박비가 100만 원이 넘는 곳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죠.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출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한쪽 라운지에서 일하던 신입 직원 이수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직 26살밖에 안 된 젊은 직원이었죠. 손님, 잠깐만요. 이수진은 노인 앞을 막아서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밖이 춥죠? 노인은 놀란 듯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따뜻한 시선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수진은 노인을 로비 구석의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여기 앉으세요. 제가 담요도 가져올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목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노인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지훈 대리가 프런트 데스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수진을 불렀습니다. 이사원,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업무 복귀해. 이수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노인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저를 부르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이수진이 자리를 뜨자 노인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로비의 웅장한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저 높은 곳에 걸린 샹들리에, 벽면을 장식한 대리석, 구석구석 배치된 예술품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일이 떠올랐죠. 젊은 시절의 자신이 이 자리에서 설계도를 펼쳐놓고 건축가들과 밤새 회의하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노인의 본명은 강성윤이었습니다. 한때 이 호텔의 창립자이자 초대 회장이었던 사람이죠. 40대 중반의 나이에 온갖 어려움을 뚫고 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부지 확보부터 자금 조달, 인테리어 하나하나까지 직접 관여했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최고의 호텔을 만들겠다는 일념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개업 첫날의 벅찬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업자였던 박민철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경영 방침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박민철은 단기 수익을 중시했고 강성윤은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우선했습니다. 싸움은 점점 격화되었고 결국 이사회에서 표결이 벌어졌죠. 결과는 강성윤의 패배였습니다. 지분이 적었던 그는 경영권을 빼앗겼습니다. 창립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호텔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 후의 삶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다른 사업을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재산은 바닥났고 건강도 악화되었죠.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혼자 남은 강성윤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신세였죠.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았죠. 길어야 반년이라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운 호텔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로비에 앉아서 잠시라도 옛 기억에 잠기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지워버린 것이죠. 강석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호텔 준공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정장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죠. 사진을 쓰다듬으며 강성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시 김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아직도 거기 계세요? 장 팀장님, 좀 조치해 주세요. 장호성 경호팀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경한 태도였죠.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강석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호원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체념과 동시에 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석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죠. 경호원의 압박은 점점 강해졌고 주변 손님들의 불편한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로비를 나서려는 순간 이수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손님, 잠깐만요. 강석윤은 멈춰섰습니다. 이수진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샌드위치예요. 제가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드세요. 강석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수진은 강제로 그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죠. 받으세요. 제발이요. 강석윤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죠. 이수진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강석윤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강석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세요.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강석윤은 로비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의 작은 친절이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인 것이죠.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차갑지만은 않구나.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그 생각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강석윤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호텔을 찾아가기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과거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죠. 호텔 등기부등본, 창립 문서, 지분 증서, 그리고 회장 명함들. 모두 30년 전의 것들이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강석윤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호텔 정관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죠. 창립자는 영구적으로 명예회장의 지위를 갖는다고. 경영권을 잃었어도 법적 지위는 남아 있었습니다. 지분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소수지만 여전히 일부는 강석윤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몇 개의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석윤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현 호텔 경영진에게 보낼 공식 서신이었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내일 방문 일정을 통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창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편지를 봉투에 넣고 호텔 대표 이메일 주소로 전송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강석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잠들지 못했죠. 얕은 잠 속에서도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호텔을 짓던 시절의 열정, 개업식의 감격, 동업자와의 배신,
그리고 추락의 나날들.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무렵 강성윤은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아침 7시 강성윤은 일어나 씻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죠.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정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에 맞춘 옷이었지만 다행히 아직 입을 만했습니다. 몸이 많이 야위어서 조금 헐렁했지만 그래도 제법 폼이 났죠. 구두도 오래된 것이었지만 정성껏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옛날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 가방에 준비한 문서들을 넣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정관, 명함,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모두 자신의 정체를 증명할 증거들이었죠. 가방을 들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강성윤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호텔에 도착한 것은 9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비슷했죠. 강성윤이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낡은 옷이라는 것이 금방 티가 났습니다. 구두도 오래되어 보였죠. 강성윤은 신경 쓰지 않고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당직 매니저인 최영희 과장이 강성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평가하고 있었죠. 강성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귀 호텔의 대표이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최영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을요? 예약은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영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메일이 와 있었죠. 하지만 내용을 읽고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이거 장난이시죠? 본인이 이 호텔의 창립자라고요? 강성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최영희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30년 전의 낡은 문서들이었죠.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런 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무팀을 통해 정식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는 서류를 돌려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석윤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망스러웠죠. 법무팀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영희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듯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윤은 로비 한쪽에 앉았습니다. 어제 이수진이 앉으라고 했던 그 자리였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호텔 이사회 멤버 중 아직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번호는 이미 사용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몇몇은 연결되었지만 강성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번호를 눌렀습니다. 예전 법무이사였던 정한수 변호사의 번호였죠. 다행히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성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 강성윤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강석윤 회장님이십니까? 예, 접니다. 정한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연락이 끊긴 지 10년도 넘었는데요. 강석윤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호텔 로비에 있다는 것, 신분을 증명하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 정한수는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만 기다리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정한수 변호사와의 통화가 끝나자 강성윤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기억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1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앉아 있는 동안 호텔 직원들의 시선을 계속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사람 어제도 왔던 거 아니야? 또 왔네. 뭐 하는 사람이래. 시간이 흐르면서 로비는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체크아웃하는 손님들, 새로 체크인하는 손님들로 붐볐죠. 강석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자신이 직접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었죠. 한 분 한 분께 인사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호텔 입구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한수 변호사였죠.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정한수는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강성윤을 찾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큰 걸음으로 다가왔죠. 회장님, 강석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한수는 강성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 변호사. 강성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정한수는 강성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했죠. 많이 늙고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겁니까? 강석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죠. 정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대표실로 가시죠. 제가 먼저 연락해뒀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의 최영애 과장은 정한수 변호사가 나타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한수는 호텔 업계에서 유명한 변호사였죠. 그가 강성윤과 함께 있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정한수는 최영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김재현 대표에게 연락하십시오. 강석윤 명예회장님께서 오셨다고 전하세요. 최영희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3분도 안 되어 엘리베이터에서 김재현 대표이사가 뛰어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김재현은 얼굴이 창백했죠. 그 뒤로 경영진 몇 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김재현은 강성윤을 보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회장님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석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대표. 김재현은 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대로 모셨을 텐데요. 강석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제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김재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죠. 어제요? 혹시 직원들이 실례를 저질렀습니까? 강석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비를 둘러봤죠. 어제 자신을 무시했던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김지훈 대리는 프런트 데스크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장호성 경호팀장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죠. 김재현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즉시 지시했습니다. 전 직원 비상 소집입니다. 지금 당장 로비로 집합하세요. 10분도 안 되어 로비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근무 중이던 사람들은 물론 휴가 중이던 직원들도 급히 호출되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재현은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강석윤을 모시고 나왔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윤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없었죠.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재현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강석윤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이 호텔을 처음 세우신 창립자시죠. 그리고 어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무례하게 대했다고 들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특히 어제 당직이었던 직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지훈 대리는 다리가 후들거렸고 장호성 경호팀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박서연 사원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죠. 강석윤은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석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곳에 한 사람의 손님으로 왔습니다. 예약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강석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김재현은 즉시 어제 당직이었던 직원들을 불러냈습니다. 김지훈, 박서연, 장호성,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직원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떨리는 다리로 걸어 나왔죠. 김재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제 회장님께 무례하게 굴었다는 게 사실이냐? 김지훈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박서연도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호성은 아예 무릎을 꿇었죠. 강석윤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여러분은 손님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텔리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든 손님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윤의 말이 가슴에 박혔죠. 김재현은 즉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지훈 대리, 박서연 사원, 장호성 팀장. 세 사람은 즉시 정직 처분입니다. 추가 조사 후 최종 징계를 결정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항변할 수 없었죠. 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했으니까요. 다른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때 강성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강성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석윤은 김재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가혹한 처분 아닙니까? 그들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김재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무례했는데요. 강석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더 좋은 직원이 될 수 있죠. 김지훈과 박서연, 장호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석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내쫓았는데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있었죠. 강석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손님의 가치는 지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죠. 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현은 강성윤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직 대신 경고 처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전 직원 서비스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석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둘러봤죠. 그런데
어제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직원이 있었죠. 강석윤은 군중 속에서 이수진을 찾았습니다. 이수진 씨, 나와주시겠습니까? 이수진은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밀어냈죠.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석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저에게 물을 주고 샌드위치를 건네준 분이죠? 이수진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석윤은 김재현을 돌아봤습니다. 이 직원이야말로 진정한 호텔리어입니다. 손님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본 사람이죠. 이런 직원이 귀 호텔의 미래입니다. 김재현은 이수진을 주목했습니다. 이 사원, 입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수진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3달 되었습니다. 3달? 김재현은 감탄했습니다. 신입인데도 이렇게 훌륭한 판단을 했군요. 김재현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이수진 사원을 특별 표창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대리로 승진시키겠습니다. 로비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네, 대리요? 정말입니까? 김재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입니다. 회장님께서 인정하신 직원이니까요. 이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강석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석윤은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당신의 작은 친절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계속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이수진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석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이 호텔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수진 같은 직원들이 있다면 호텔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김재현은 강석윤을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이곳을 회장님의 공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강석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이 호텔과 이별했습니다. 김재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석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옛 추억을 확인하러 온 것뿐이죠. 7장. 김재현은 강석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 호텔은 회장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당연히 회장님의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강석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30년 전에 이곳을 떠났습니다. 경영권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죠. 이제 남은 건 추억뿐입니다.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한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법적으로는 여전히 명예회장의 지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분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어요. 강석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곧 죽을 몸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는다니요? 김재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석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길어야 반년이라고 하더군요.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죠. 강석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세운 이 호텔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리고 어제 봤습니다. 화려하게 변했더군요. 김재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겁니까? 왜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강석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어제 깨달았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허무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한수가 강성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강석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재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적어도 치료는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최고의 병원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석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만 낭비하는 것이죠. 김재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회장님께서 이 호텔을 세우셨기에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돌봐야 합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석윤은 김재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그때 정한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강석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한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호텔에 머무르시면서 직원들을 교육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회장님의 경험과 철학을 전수해 주십시오. 강석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이런 늙은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김재현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호텔의 본질, 고객 서비스의 정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매뉴얼로 배울 수 없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직접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강석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것은 강석윤이 원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죠. 특히 이수진 같은 젊은 직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성윤이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김재영과 정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성윤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강성윤은 호텔에 머물며 직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2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었죠. 호텔업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고객 서비스의 본질, 위기관리, 그리고 인간 존중의 중요성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직원들은 강성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생생한 경험담이었죠. 특히 이수진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매 강의마다 앞자리에 앉아 필기를 했고 강의가 끝나면 질문을 쏟아냈죠. 강성윤은 이수진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이사원, 당신은 훌륭한 호텔리어가 될 겁니다. 강성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강성윤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직원 교육은 계속되었고 호텔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죠. 직원들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외모나 차림새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만족도도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강성윤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은 것이죠. 8장. 어느 봄날 아침 강성윤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병이 많이 진행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 특강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강석윤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전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성윤을 기다리고 있었죠. 강성윤이 나타나자 모두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강석윤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참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죽기 전에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호텔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강석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호텔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위로받고 쉬어가는 곳이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결혼식, 기념일, 사업 미팅. 호텔은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강석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렇기에 호텔리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함께하는 동반자죠. 제가 이 호텔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시설이 있어도 따뜻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님에게 진심으로 미소 지을 때 그것이 바로 이 호텔의 가치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성윤의 말을 새겼습니다. 특히 이수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어제 제게 무례했던 직원들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실수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강석윤은 김지훈과 박서연, 장호성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여러분은 훌륭한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강석윤은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전하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동료들을, 상사를, 부하 직원들을. 존중이 있는 곳에 진정한 팀워크가 생깁니다. 강석윤은 잠시 멈췄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자 로비 전체가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강석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강석윤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이수진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강석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네요. 이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석윤은 이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있어 이 호텔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날 오후 강석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죠.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석윤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이 모두 풀린 것 같았죠. 이제는 떠나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재영과 정한수가 방문했습니다. 강석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로 영면에 든 것이죠. 김재현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정한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대한 호텔리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업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죠. 강성윤이 남긴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따뜻한 서비스의 가치. 그것이 강성윤이 호텔에 남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1년 후 호텔 로비에는 강성윤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띤 모습이었죠. 동상 아래에는 명판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강석윤 명예회장. 이수진은 매일 아침 동상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회장님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겠다고. 호텔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보다 따뜻함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외모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겼죠. 그것이 강성윤이 남긴 유산이었고 호텔의 새로운 정신이 되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은 동상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